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동해안 군 경계철책 정비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해양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강릉에서는 외국인 감염이, 홍천에서는 군부대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최근 쌍용 CN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에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돼 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강릉과 춘천, 홍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 3명과 내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증상을 보인 40대와 50대 내국인이 확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유증상자와 확진자의 접촉자 등 5명이 확진됐습니다. 군부대 집단 감염이 나온 홍천에서는 군인 간부 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이 나온 원주에서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접종 이후 20여일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50대 요양원 대표가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과 관계가 있는지 강원도에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강원도에 보고된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9건입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사업을 마치면 동해안에 설치됐던 철책 가운데 71%가 제거되는데요. 동해안 최북단 명파해변 철책 철거 현장을 이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고성 명파해변. 해변 출입을 가로막았던 철책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인부들이 절단기로 철책을 잘라내면 장비가 투입돼 철책을 걷어내고 분해합니다. 이곳 명파해변 백사장에는 200m에 걸쳐 군 경계 철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책 철거가 마무리되면 탁 트인 해변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올해 강원도와 국방부는 188억 원을 들여 군 경계 철책 철거 3단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연말까지 속초를 제외한 동해안 5개 시군에서 총 38.85km의 철책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9,200여 미터를 최종 철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고성군이 이제 이 철조망이 없어지게 되면 해양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1, 2단계 철거 사업을 거쳐 91.9km의 철책이 철거됐고 올해 3단계 사업까지 마치면 모두 130.75km의 철책이 사라집니다. 동해안에 설치됐던 183.6km의 군 경계 철책 가운데 71%가 제거되는 겁니다. 철책이 사라진 곳에는 국방부가 열 영상 장비와 감시 카메라 등 대체 감시 시설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52.85km의 철책은 군사 시설이 있거나 군 작전상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존치되는 나머지 철책도 국방부와 협의해 일부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레고랜드 연계 사업인 강원국제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이 오늘 도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과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매입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의 마지막 날까지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의 제안으로 찬반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3명,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상규 주대하 조형현 의원 등 3명이 기권했습니다. 앞서 심상화 의원은 컨벤션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부터 매입해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짓는 건 잘못된 행정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도의원으로서 도정 견제와 감시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거짓 계획안에 불과한 거짓 추경안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게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규호 의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해 다시 표결을 요청한 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추경을 한
우리 의원들도 뭡니까 그러면? 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 부지 매입비 499억 원과 여기에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짓기 위한 20억 원의 예산까지 통과하면서 강원도는 멀린가의 계약에 따라 1,70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컨벤션 센터의 건설을 규제하고 있는데 강원도 안에서는 레고랜드 인근 지역 외에는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컨벤션 반대 단체들은 찬성표를 던진 도의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부 단체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300개 임시회는 끝났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기권표가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양구군에 이어 횡성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시적인 계절 취업이 허용됐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단 농번기 인력 수급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외국인과 일할 사람을 구하는 농업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농업 현장에 적합한지 면접이 진행되고 그 자리에서 최대 5개월까지 계약이 체결됩니다. 합법적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귀국을 못했거나 방문 비자여서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던 외국인에게 농촌 계절 근로의 문호를 일시적으로 연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비자 지금 끝났어요. 지금 비자 끝났어. 지금 여기서 일하는 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가져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계절 근로자 입국이 중단되면서 임금을 올려도 사람을 구할 수 없던 농민들은 한 명이라도 더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건비만 서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우리 집에 오면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1인당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씩 올라간 거죠. 그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한시적 계절 근로가 허용되면서 지금까지 6개 시군에서 69명이 입국 지연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횡성 21개 농가가 42명의 외국인과 현장 계약을 체결했고 다음 달 횡성에서 이 같은 만남의 자리가 한 번 더 예정돼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결혼 이민자의 친인척 27명이 역시 한시적 계절 근로 조건으로 입국해 횡성 지역 영농 현장에 투입됩니다. 저희 농가가 한 163명을 신청했거든. 총 저희가 지금 42농가가 있는데요.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1년 6개월 만에 양구에 153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919명이 추가 입국하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우즈벡과 협약을 맺은 홍천 등 4개 시군으로 한정됩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내 자원봉사 인력도 크게 줄었다며 다음 달까지를 농촌 일손 돕기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쌍용 CN이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 화섬노조 쌍용양회지회는 오늘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쌍용 CN의 크레인 운전기사 추락 사망 사고는 위험한 중장비 운전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긴 외주화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산재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가 즉각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해경이 연안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해해경과 속초해경은 동해상에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인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주의보 단계를 발령하고 선박 입출항과 수상레저 활동을 통제하는 한편 해안가와 방파제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등으로 재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위험성을 알리는 것으로 올해 들어서만 7차례 발령됐습니다. 2021년 속초 시민의 날 기념식이 오늘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문화예술, 사회복지, 효행, 교육학술, 체육, 인권평화 4개 부문의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시상했습니다. 또 속초시 홍보대사인 가수 신승태 씨와 테너 신형섭 씨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은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을 했고 거리 두기 차원에서 좌석 한 칸 뛰어앉기가 실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속초와 양양에서 운영됩니다. 다음 달 9일에는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5층에서, 이튿날에는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접수하고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입니다. 또 사회복지와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노동관계 등 상담도 가능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